안녕하십니까. 문근식의 태스크포스 문근식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각종 무기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은 특히 중요한데요.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을 위한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 중 주목받는 것이 바로 수소연료 전지입니다. 오늘은 이 수소연료 전지의 핵심 부품 생산업체 비나텍의 송경의 상무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 상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에 위치한 비나텍의 파워솔루션 부문을 맡고 있는 송경의 상무입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비나텍이라는 회사가 좀 어려워요. 네. 비나텍이라는 회사가 무엇하는 회사인지, 네. 그다음에 오늘 주제가 수소연료전지인데 네. 수소연료전지가 뭔지 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비나텍은 1999년도에 군포에서 설립된 회사고요. 현재 전주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비나텍의 비나라는 이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비전 포 네이처의 비전 포 네이처. 예, 맞습니다. 그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비전 포 네이처라고 되어 있고요. 전주 본사를 두고 있지만 베트남 법인에 3개 공장을 두고 있고 하노이 지역의 박린, 박장, 하남 3곳의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직원은 대략 500명 정도 되고요. 연료전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2차 전지를 이용한 여러 전동화 그 제품에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친환경 그 배터리를 요구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만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수소 연료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가 MEA라고 하는 부품입니다. 오늘 그 MEA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부품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MEA하고 슈퍼 커패시티, 어떤 사람은 캐패시티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커패시티라고 그러는데 먼저 MEA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수소 연료전지 스택을 구성하는 부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MEA라고 하고요. MEA라고 하는 거는 막전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MEA 역할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서 전기를 생성하게끔 만들어주는 부품입니다. 부품. 예, 그래서 기존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각 셀을 여러 개 묶어서 배터리 모듈을 만든다고 치면 저희는 수소 연료전지 스택에 필요한 출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MEA가 붙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MEA 한 장당 생산할 수 있는 전압이 1V대이기 때문에 760V의 전압이 필요하다고 하면 760장의 MEA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MEA 되겠습니다. 카드인가요? 그럼 카드? 일종의? 필름 형태로 되어 있는 전극입니다. MEA 자체 생산하고 계신데 예, 지금 맞습니다. 뭐 자체 생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실패도 있었을 건데 네, 맞습니다. 과정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까? MEA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성능을 장기간 내는 데 있습니다. 수소와 산소와 결합을 하는 그런 촉매라든가 안에 그 전극막이라든가 가스 분산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MEA를 생산하기 위해서 고신뢰성, 고내구성을 요구하는 그런 작업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제과제라든가 국내 여러 지자체, 단체 그리고 고객사들을 통해서 많은 그 기술들을 검증을 하고 테스트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기술들을 축적을 하고 있고 거기까지 저희가 한 20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 변환과 저장에서 또 중요한 부품이 슈퍼 커패시티라고 하던 슈퍼 커패시티가 뭔지. 슈퍼 커패시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콘덴서라고 불렸던 에너지 저장 장치고요. 예전에 스피커 우퍼에 보면 볼륨을 증폭시키는 역할로 콘덴서가 활용이 됐고 콘덴서. 예, 맞습니다. 콘덴서는 에너지 저장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 용량을 극대화시켜서 현재 배터리를 대체하거나 또는 지원하는 역할로 커패시터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 마이크로 페럿 단위로 저장되었던 부분들이 지금은 뭐 3,000 페럿, 25,000 페럿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디바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하고 차이점이라고 하면 충전 방전시키는 그 방식이 2차 전지는 화학적인 방식으로 결합을 시킨다고 하면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전극에 전류를 집어넣어서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전자석의 원리와 같습니다. 철심에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집어넣으면 철가루를 붙일 수 있는 전자석이 그렇죠. 되듯이 커패시터에도 전기를 흘리면 이런 자기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전해액에 있는 이온들을 전극 표면에 붙게 합니다. 그렇게 붙은 에너지를 다시 나중에 방전시키는 형태죠. 그래서 충전이라고 하는 거는 콘덴서에 커패시터에 전기를 넣는 형태고, 방전이라고 하는 거는 저장된 에너지를 모터를 구동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료전지는 MEA에서 산소와 수소를 결합하고 그거와 슈퍼 캐패시티에 저장하고, 맞습니다. 슈퍼 캐패시티를 통해서 네. 또 순간적으로 출력을 내고 예,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디에 쓰인다, 이거 참 궁금하거든요. 예, 그거 예. 만들어서 뭐해? 예.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슈퍼 캐패시티가 방위산업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거 좀 궁금해요. 국내에 뭐 기술 협력하는 프로젝트가 있는지. 예. 커패시터의 활용 분야 중에 방산 분야는 저희가 육해공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민수 쪽에는 이미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전동화가 되고 있지만 현재 군에 적용되고 있는 전차 자주포는 전동화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이 전동화가 되기 위해서는 엔진과 미션 사이에 전기 모터를 집어넣고 전기 모터를 구동할 수 있는 출력을 커패시터로 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군 같은 경우에는 해군 함포, 해안포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선회하거나 고각을 바꾸는 용도로 저희 슈퍼커패시터 모듈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수동으로 하거나 유압식으로 했었는데 커패시터로 적용하면서 순간적인 그런 선회나 고각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력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공군 분야입니다. 공군에는 저희가 UAM, 드론과 같은 무기 체계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드론이 부상을 하기 위해서 추력을 얻기까지는 전체 에너지의 30%를 소진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띄워야 되니까 힘이 많이 맞습니다. 필요하다 예. 이거죠. 그때 커패시터를 적용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높은 출력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커패시터는 추력을 얻기까지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나머지 2차 전지는 비행을 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시간 비행을 하거나 많은 무게를 실을 때는 커패시터를 하이브리드 묶었을 때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전차가 움직이거나 스텔스 모드로 있을 때 필연적으로 디젤 엔진으로만 움직이는 전차 같은 경우에 진동이나 소음이나 열이 발생합니다. 그럼 드론에 의해서 발각이 돼서 포격 대상이 되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텔스 모드로 있을 때는 순수 전기, 리튬 배터리를 전원을 공급을 하고 주행 중에도 또 포격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나면 네, 감지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주행을 하다가 포격 대상이 됐을 때는 순간적으로 회피 기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육중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전차를 빨리 움직이려면 슈퍼 커패시터에 고출력을 지원하는 에너지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아주 절실히 필요하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계속 확장 가능성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K9 자주포나 K2 전차나 이런 데 주로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데 뭐 안정성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을 상당히 불안해하고 네. 또 경량화도 좀 고민하고 그러는데 네네. 이것이 들어가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네네. 보통 최근에 전기차 화재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화재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C레이트가 높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그 부분 C레이트가 뭐죠? C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1시간 동안 흘려보낼 수 있는 전류량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C레이트,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보낼 수 있는 에너지를 30분 동안 보낼 수 있는 게 한계이긴 하지만은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200C레이트, 그러니까 몇 분, 몇 초 단위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대비해서 50배 이상의 출력을 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온도 범위도 굉장히 넓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0도씨,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은 에너지 저장량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0도에서 60도까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커피스터 같은 경우는 영하 45도에서 영상 85도씨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극지방에서 그냥 예. 적도까지 다 활용.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군용 트럭 같은 경우에 영하 18도씨 조건에서 한 번도 실수 없이 시동이 걸릴 것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배터리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부 만족을 해서 패스를 한 경험이 있고요. 이러한 낮은 온도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커피스터는 저온이든 고온이든 폭넓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군용 같은 경우에는 극한의 환경에서 운용되는 무기 체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온이 됐든 고온이 됐든 커피스터의 활용 범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진작에 국내에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건데 네, 듣자 네. 하니 네. 해외에서부터 시작했다면서요? 그 예, 이유가 뭐죠? 맞습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커피스터 매출의 80%가 해외 매출입니다. 현재까지는 국내 매출이 한 20% 이하 정도이긴 하지만 해외에서 저희 커피스터의 우수성이라든가 신뢰성을 믿고 찾고 계시기 때문에 해외 고객사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상태입니다. 해외 고객 사람은 주로 어느 나라죠? 보통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주 쪽에 고객사들이 많이 있고요. 랜디스앤기어라든가 블룸에너지라든가 이런 고객사들은 국내에서 만들지 않은 스마트 미터라든가 데이터 센터용 UPS에 저희 제품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랜디스앤기어, 블룸에너지뿐만 아니라 벤츠에 들어가는 에어백을 터트리는 전력도 저희 커피스터가 100% 들어가고요. 국내 자동차의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커피스터의 80%를 저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비나텍이 중소형 커피스터 분야는 굉장히 그 시장 점유율이 좋다고 하던데 어느 기사에 보니까 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등이라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저희 비나텍이 글로벌 마켓 쉐어가 1위고요. 현재 저희가 월 생산량이 3천만 개로 1년 3억 5천만 개 정도를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런 정도로 많은 생산 캐파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23년도, 24년도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게 전 세계 커피스터 점유율의 많은 부분을 저희 비나텍이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소형 커피스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쟁사들도 저희만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프랑스하고 최근에 뭐 수소 연료진 시스템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 네, 네. 그래서 프랑스는 또 대표적인 또 원자력 발전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뭐죠, 이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50년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 넷제로라고 하죠. 그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금 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저희 비나텍에서 만들고 있는 연료전지용 MEA에 대한 기술을 인정을 받아서 공급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프랑스가 좀 까다롭거든. 많이 까다롭습니다. 예. 전략이 뭐 있어요? 저희 전략이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MEA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들이 지지체, 촉매, 그다음에 그 GDL이라고 하는 가스 확산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제품들을 다 생산하는 게 비나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업체들이 가지고 있지만 이 세 가지 소재를 잘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비나텍이 유일합니다. 뭐 세계 시장 점유율을 80% 네네. 이 정도 한다는 건 대단한 회사인데 네. 뭐 1등을 하는 것보다 1등을 유지하기 더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기술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운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커피스터와 연료전지 그리고 전력 분야에 들어가는 커피스터 기술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진행하고 있는 주파수 안정화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비나텍이 독보적으로 월등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해외 아일랜드에 주파수 안정화용 시스템이라고 하는 FRESS를 실증하기 위한 작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가정에서 쓰는 전기가 220V에 60Hz입니다. 이 60Hz를 플러스 마이너스 0.03Hz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잡아주는 것을 주파수 품질이 우수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한전과 같이 개발했던 거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데이터 센터 허브가 되겠다는 취지로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역시 2030년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8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전력 소스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인데 풍량이라든가 광량에 따라서 발전량이 변동이 기상에 심합니다. 따라서 많이 틀리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 에너지가 그리드에 공급이 되면 그리드가 심하게 흔들리는데 이 부분을 주파수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 주파수를 잡아주는 게 FRESS고 그 부분을 저희가 한국전력과 공동으로 개발해서 현재 실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 잘은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저 나름대로 개념을 확실히 가졌는데 아무튼 그동안 노력이 잘 쌓여가지고 그야말로 세계 1등하는 기업이 계속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